안녕하세요. 태풍 하이선으로 수업을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제 어땠습니까? 여기 근처 남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원격 수업 들을 텐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기숙사 안에서 태풍을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별 이상 없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정법을 듣는 게 우리가 매일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면 왜 법이 생겼는지, 최고법은 헌법이고 그 밑에 조례라든가 이런 하위법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정치와 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부터 그다음에 이 뒤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 세계사를 잘 배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지,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권입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그 계몽사상이라든가. 기본권의 의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기본권의 의미, 국민이 살아가는데, 자, 우리 국민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무슨 주의였습니까? 국민 주권주의. 기본적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받아야 될 권리를 어디에 보장해줘야 된다? 헌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에 대해서 중요하시 얘기했냐면 입헌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헌주의. 그 다음에 우리 뭘 얘기했죠?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입헌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모든 권력의 위에 최고의 권력은 헌법이라는 얘기고요. 법치주의라는 얘기는 모든 국가의 국민의 실행을 하거나 우리가 명령을 할 때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법이 옳고 그름에 정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국가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 자, 그럼 국민이죠. 국민이 살아가야겠죠. 국가 속에서 국민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중에 기본적인 권리를 입헌주의. 어떤 독재 권력이 휘두르지 못하도록 최고의 권력을 헌법에 놔둔 채로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형태를 띱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죠. 천부인권 사상이다. 천부라는 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죠. 더군다나 양도할 수 없다. 남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권이라는 건.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이게 이제 인권선언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를 본다. 자연법상이란 얘기가 이게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문인데 이런 겁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에 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 근데 나머지는 사실 참정권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회권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거나 프랑스에 간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 어디로 가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종교나 이런 것들에 차별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게 천부인권 사상의 인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헌주의 사상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옵니다.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근거다. 여기 나오죠. 실정법상의 근거로 가장 위에 국가의 최고 권력이 헌법이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걸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권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본권은 어떤 종류가 있냐?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권리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유와 평등, 참정, 청구, 사회권 이렇게 5개를 묻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그것들을 존중받아야 되는 상위법이죠. 상위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를 우리 헌법조항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들이 이거를 가장 먼저 실어놓고 있다는 거. 행복 추구권은 뭘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물질이나 정신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굶어 죽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본권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기본권이 보장받기 위한 넘버원,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윤리에서도 통합사회에서도 세계사에서도 하물며 한국지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건 평등입니다. 과연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과 차별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헌법상에서 합리적 차별,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통과된 것들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차등 지급한다. 이런 거는 법 안에서 합리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 같이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야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평등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기본권의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이게 발현돼야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통합사회에서 말하는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 이게 가장 항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노비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 그럼 신분이 없는데 신분이 자유를 허락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죠.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신분은 노비나 노예인데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발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앞의 평등 중요하고요. 법 앞에서. 그리고 쭉 넘어가면 우리가 교육의 기회균등 같은 거,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하자면 우리가 선거권 같은 거겠죠. 잘 사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다고 2표, 3표를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과거로부터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노예계급, 노동자 계급들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도 부당한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2가지로 얘기를 하면 형식적 평등은 어떤 거냐? 절대적 평등이라 해요. 앞 시간에 배웠죠.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면 모두 다 저번에 재난지원금이 국민 모든 가구에 일정 금액을 줬죠. 그러면 절대적 평등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1인 1투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한 것처럼. 실질적 평등은 뭐냐? 비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거.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누가 어렵냐 봤더니 노래방이나 밀폐업소 같은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은 돌봄이라는 시설에 돈을 내야 되고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실질적 평등이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자유권까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유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이 제가 계속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다. 자, 우리 여기서 앞에서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가 어디서 나왔다? 시민혁명에서 나왔다. 시민혁명에서부터 왕권, 절대 왕권주의에서 독재 정치가 되다 보니까 내 자유를 너무 억압받은 거야. 난 이거는 여기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해서 우리가 시민혁명,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도 우리 자유방임주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자유방임주의, 이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까지. 자, 그리고 등장 배경은 역시나 아까 방금 말했던 절대 왕정으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역사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아까 제가 평등이 전제 조건이라 했는데 평등 밑에 자유 맞습니다. 평등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 기본권, 자유권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얘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소극적이다. 소극적. 내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최소화한다라는 거. 방어적인 것도 국가가 내 자유를 침해할 때 내가 방어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 두 개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거. 왜? 수능에서는 자유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극적이면서 방어적 권리를 가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자유권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됐어요. 이게 방금 말했었죠, 아까. 자, 무슨 말 했습니까?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제시 안 해도 돼요. 왜? 난 인간이니까. 인간이면 둘 다 보장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누누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탁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 정치화법의 제일 중요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통합사에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